우리 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연휴 동안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지, 저항,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패스하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기술 주식을 왜 봐야 되고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 위해서 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제가 우리 기술 주식에 대해서 올해 일정과 대응 자료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댓글을 확인해서 자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이 영상 하단에 보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있으니 다들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회사는 지금 말로만 원전이다, 말로만 대형 고객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공시로 확인되는 매출 파이프라인이 올해까지 실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어떤 구조냐면 원전 쪽에서는 한수원 발전소 이 정비 용역에 대해서 계약 기간 종료일이 2026년 3월 5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안 보이는데 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증권사 HTS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계약 기간 종료일이 2026년 3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올해 1분기에도 용역 제공분 매출이 인식될 수 있다는 이 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이랑 에너지 쪽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대로 한 비안정 개통 DCS 공급 계약이 있죠. 이 계약 기간 종료일이 올해 1월 31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납품이랑 검수 이벤트가 있는 프로젝트성 매출이 하나 크게 걸려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상으로 비안정 개통 DCS 예비품 구매 1차 이 납품분 계약이 따로 또 있었어요. 이건 계약 기간이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라서 올해 상반기 매출 인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추가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쪽이에요. 국내 2차 전지 고객사 대상으로 LFP 각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확정 계약 금액이 98억으로 잡혀 있고 계약 기간 종료일이 올해 1월 31일인데 이 계약은 돈 받는 조건이 계약금의 30%, 중도금은 40%에서 2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은 10%. 이게 SAT 완료 1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매출이 언제 찍히고 현금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나뉠 수 있는 구조라서 이 시장이 매출 모멘텀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 개선 기대까지 같이 보려는 포인트가 생기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계약들이 있으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단순히 계약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계약이 앞으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숫자로 증명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시로 확인한 네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올해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실제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중순부터 주가가 빨리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주식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수원 정비 용역은 용역 제공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니까 올해 1분기까지도 매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DCS 본 계약은 정정보도에서는 2월까지 언급하면서 계약 기간이 잡혀 있으니까 올해 초에 납품, 검수, 인도 같은 이벤트가 나오면서 매출 인식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CS 예비품 계약은 아예 올해 2026년 5월 말까지라서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LFP 조립 라인은 올해 1월 말까지고 잔금이 SAT 완료 1년 이후라서 끝나고도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꼬리가 남아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 조정 구간이 발생해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설날을 맞이해서 구독자분들께 선물 하나만 드리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 신호 검색기를 나눠드릴 거고, 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에 비싼 돈 주고 신호 검색기를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돈 주고 사지 말고 한번 이걸로 사용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미 돈 주고 샀다면 이 검색기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고, 모든 증권사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에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래피라는 종목인데, 이 아래 보면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호 개수가 많아야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신호는 신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가 한번 나오면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면 한 달에 10번 이상 나오는 신호도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신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정을 하고 경험하고 고쳐 나가다 보면 신호 개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움직임 체크해 보면 8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할 매도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도 매도를 하고 내 통장에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하라고 알려드려요. 매도 자리도 알려드리고, 그래야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종목에서 신호가 나오면 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주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이버 주식을 보면 작년에 이 4월 달에 여기서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 한 번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작년 4월 말에 이 자리에서 50% 상승했어요. 그리고 8월 말에는 이 자리에서 30%,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는 이 자리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종목을 보시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달에 초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신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작년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얼마 상승했죠? 120%. 그리고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최근에는 60%.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면 이 자리에서 40% 상승했습니다. 단기로 가져가든 중장기로 가져가든 둘 다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신호예요.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사용하는 신호고,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설정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진입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면 모바일 화면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예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급등주 신호 검색기 원하시면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도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검색기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할게요. 근데 주식 처음 하신 분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기사 4개 다 보면 원전, 그 다음에 비안정계통, DCS 예비품, 그리고 LFP, SAT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대체 우리 기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씩 쉽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답은 간단합니다. 저 계약들의 공급자가 바로 우리기술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한수원 신한울 1호기 MMIS 정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 비안정계통 DCS, 그리고 세 번째 기사에서는 DCS 예비품 구매, 마지막 기사를 보면 LFP 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들 전부 다 우리 기술이 돈을 받는 계약들이에요. 신한울 1호기 MMIS 정비 용역 계약이 2026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해 1월부터 3월에도 우리 기술이 일을 하고 돈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죠. 이건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계속 일감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회사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올해에도 매출이 찍힐 구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매출에 공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서 두산 DCS 본계약 의미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 계약이 올해 1월 31일까지고 이건 프로젝트형 계약입니다. 프로젝트형은 뭐냐면 여기에는 납품, 그 다음에 설치, 그리고 검수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생기면 뭐가 생기냐? 매출이 한 번에 크게 찍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실적 점프 가능성이 있는 재료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품 계약 의미가 뭐냐? 두산이 우리 기술 제품을 계속 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 납품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신호고 이 시장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거래한 게 아니라 반복 거래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2차전지 LFP 라인의 의미는 이건 원전이 아니라 2차전지 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기술이 한 산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원전, 발전, 에너지, 2차전지 설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기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올해까지 2026년까지 매출로 연결될 내용들이 남아있는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움직여요. 1단계가 계약 발표, 그리고 2단계는 기대감 반영, 3단계는 분기 실적 확인, 4단계는 숫자로 증명, 5단계는 이 기업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은 1단계, 2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3단계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고 4단계는 올해 2026년 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가능성? 주가가 잠시 하방으로 내려가도 매수 타점을 잡고 다시 상승의 파동을 노리는 이 반등의 가능성,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가가 급등해서 이평선을 가지고 보조지표 가지고 수많은 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지지했으니 또 나올 거다, 지지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재료가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남아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건지 내용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시랑 기사를 가지고 그 근거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기대감이 붙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 주식시장은 계약 금액이 크냐 이것도 보지만 그보다 매출 대비 비중 같은 걸 더 보면서 체감 임팩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DCS 본 계약은 공시 기준 매출액 대비 10%대 비중으로 잡혀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한 건이 연간 실적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겠네라는 심리가 쉽게 생겨요. 예비품 계약도 매출액 대비 5%대 언급이 나올 정도면 추가 매출도 꽤 되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숫자로 확인되는 단계인데 이건 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개선이 되면서 기대가 현실이 되는 구간이라 주가가 한 단계 더 재평가 받기 더 쉬워집니다. 물론 반대로 실적이 안 나오면 기대가 꺼지면서 주가가 꺾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사항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체크리스트 또한 제가 목록도 정리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료를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유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가게보다 예약 주문이 꽉 차 있는 가게가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지금 우리 기술의 포인트는 공시로 확인되는 예약 주문표 중 일부가 올해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테마가 아니라 고객사가 실체다라는 건데 원전 발전 설비 쪽에서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은 이 시장에서 신뢰가 가능한 발주처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단순 테마주처럼 한 번 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 추적하는 투자자가 붙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할 때도 무조건 오른다, 뭐 지지했으니 수급이 들어왔으니, 물론 수급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가지고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라 상승을 할 수 있는 논리적 조건이 뭐냐,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조건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올해 상반기까지 걸려있는 계약들이 납품, 검수, 용역 제공으로 실제 매출로 찍히는지.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비용이 통제가 돼서 이익률까지 같이 좋아지는지. 세 번째, 그 레퍼런스로 추가 수주가 이어지는지,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면 이 시장은 보통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올려주는 방식으로 반응해요. 왜냐하면 단발 계약이면 이 PER을 높게 주기 어려운데 반복 가능성이 보이면 같은 실적이어도 더 비싼 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핵심은 딱 이겁니다. 우리 기술은 2026년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공시로 확인되는 계약들이 이미 있고, 그 계약들이 원전 정비라는 안정성에 속한 매출, 그리고 두산 DCS라는 이벤트형 매출, 예비품이라는 추가 파이프라인, 2차 전지 설비라는 성장 산업 레퍼런스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라도 이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기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은 내가 목표가를 얼마로 끌고 가야 되는지 이거를 설정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주식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매수 타점을 먼저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자료들, 우리 기술 올해 2026년 일정과 그리고 대응 자료, 실시간 소통방,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영상에 있는 댓글을 확인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회비를 받는 건 일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독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자,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우측에 보면 이런 식으로 댓글에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확인을 하고 같이 필요한 거 있으면 중복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종목명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순차적으로 제공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매집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무, 수급,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자리만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표 시멘트입니다. 이 왼쪽에는 일봉 차트고 우측에는 주봉 차트예요. 12월 11일 기억하시죠? 그때 가격이 3,200원대였습니다. 거래량 거의 없었고 시장은 관심도 없었고 차트는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서 한일 시멘트, 그리고 삼표 시멘트, 마지막에 아세아 시멘트, 이게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삼표 시멘트를 봐야 된다.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의 주택 착공을 하고 총 135만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공개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주가가 크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주식이고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2월 12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성수동 부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횡보 후에 추가 급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수동 부지 개발 기대감 뉴스가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뉴스 터지고 나서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죠. 조용할 때, 움직이기 전에 매직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미 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횡보 이런 구간은 진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를 수 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삼표 시멘트는 실적이 갑자기 폭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붙으면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한 거예요. 저는 9월부터 주택 공급으로 말씀을 드렸고 12월에는 성수동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체크하는 건 재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에 아직 반영 안 한 스토리인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이 과정을 거쳐서 매집주를 선별합니다.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아직 참여 안 하신 구독자분들, 3표 시멘트 같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는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고 단 1원도 안 받아요. 이미 3표 시멘트에서 제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보셨다면 이제는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영상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검색기 원하시면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도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마지막으로 여기에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아래 버튼,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매집주 제공하겠습니다.